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양주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소성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양주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딜라이브 우리 케이블 TV와 LG 헬로비전 나라방송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근거해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은 앞서 뽑으신 추첨 순서대로 앉아 계십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양주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 사회자 공통 질문, 사회자 개별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정책 검증 토론을 위한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후보 간 보충 질문의 경우 후보의 질문은 1분, 상대 후보의 답변은 각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의 후보자 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들에게 시작 발언을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정성호 후보자부터 시작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방역 모범 국가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 높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대응력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믿고 함께 이겨나갑시다. 저 정성호 여러분이 키우신 덕분에 집권 여당의 3선 중진이 되었고 민주당 최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7호선 연장, GTX 신호선, 장흥 광적간도로, 양주 역세권 개발, 양주 테크노밸리 등 양주 발전의 주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도약만이 남아 있습니다. 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양주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양주에 이사온 사람의 대결입니다. 안기영 후보는 양주의 잃어버린 12년을 되찾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주의 핵심 수건 사업들이 실패한 때에는 제가 국회를 떠났던 시기였습니다. 안기영 후보가 보좌관이던 시기에 7호선 연장, 교회선 재개통, 장흥 광적간도로, 양주 서부 우회도로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저 정성호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반성이 없으니 다시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안기영 후보는 4년 전 안양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며 안양시와 안양시민에게 20년 젊음을 바쳤다고 말하셨습니다. 저 정성호는 오직 양주와 양주 시민을 위해 젊음을 20년 동안 바쳐왔습니다. 저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저희 미래를 오직 양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안기영 후보자 시작 발언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바이러스 재앙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IMF 경제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경제 실정은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어떻습니까? 지난 10여 년간 변한 게 있습니까? 발전한 게 있습니까? 제대로 된 기업이 하나 들어왔습니까? 제대로 된 인프라가 갖춰졌습니까? 양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바꿔야 삽니다. 더 이상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우리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바꿔야 발전합니다. 저 안경은 경기 섬유 종합지원센터, LF 스퀘어 양주점 등 우리 양주시 혁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양주를 새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저 기호 2번 안기영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주 지역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교통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주시가 2기 신도시 개발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빠른 인구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망의 뒷받침이 입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데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비 확보 계획과 각종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기영 후보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우리 사회자께서 우리 양주시가 광역 교통망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우리 양주 신도시가 제가 1기 신도시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보다 훨씬 큰 면적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1기 신도시에 전부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양주시만 없습니다.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개발하면서 지하철이 안 들어오는 신도시 보셨습니까? 또 자족 기능은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업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업이 없고 그래서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자족 기능이 없어서 시민들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또 전월세가 안 나가는 이런 형편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반면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는 지난 20년간 재산 가치가 2억 4천에서 36억으로 20배나 증가했습니다. 시민의 재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지역의 국회의원은 재산 가치는 높아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양주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양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시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어떻게 국회의원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통 인프라를 확실하게 갖추고 또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고 해서 우리 양주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명품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성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 주어졌습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안기영 후보가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시절에 양주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7호선 양주 연장 사업이 2010년 3월에 예차 신청했지만 탈락했었고 2011년 4월에 2차 예타 올렸지만 또 탈락했습니다. 양주 서부 외도로
호원아이치에서 광저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2010년 9월에 결국 사업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장흥 양주 지역 균형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 될 장흥 광저 국제도 사업이 민자사업 양해각서 체결해 놓고 지역에 수백 개의 현수막만 체결해 놓고 결국 추진 불가로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외선 재개통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에 예타 탈락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2011년 11월에 다시 예타를 신청했지만 다시 탈락했습니다. 지역 광역 교통망 문제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없었던 것을 저 정성호가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전철 7호선 물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재선 때, 3선 때 계속 노력해갖고 결국 개통할 수 있게, 착공할 수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7호선 만들어냈고 옥정 중심까지 연장을 다시 추진해낼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 GTX 신호선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양주 덕정까지 연장시켜서 양주의 가치를 올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양주 시민의 재산 가치뿐만 아니라 양주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긍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힘입니다. 중앙정부의 인맥입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직무 대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또 기획지정위원장을 여당 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냈습니다. 중앙부처의 인맥과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충분한 국비를 확보하고 반드시 조속한 개통을 이뤄내겠습니다. 예,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통질문 두 번째는 지역균형 발전 관련 내용입니다. 양주시가 서부지역은 주민기피시설 위주로 개발이 진행된 반면 동부지역은 사회적 인프라 없이 아파트만 건설하여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상황입니다.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경제산업기관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은 정성호 후보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양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관건은 양주 서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그 서부 지역의 은연 남면 산업단지를 정상화시켜야만 합니다. 이미 정상궤도에 오른 장흥 광적 국제도 사업 제2외곽선암 고속도로에 이어서 광적, 백석, 의정부로 이어지는 서부 우회도를 조속히 시작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백석, 양주 간 도로를 계속해서 개설해서 도로망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광석지구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조기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됩니다. 은연 남면 일반 산업단지는 경기도 도시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물류 첨단 산업과 특화단지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 최대 복합 물류기업인 로지스밸리와 15만 평 규모 5만 명 고용 정도를 창출해낼 수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부권역은 양주 역세권 개발, 양주 테크노밸리, 회천 지역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수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주 역세권 개발은 시민들이 아는 것처럼 이미 착공을 했고 상당한 입주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도 기업 유치단을 미리 조직해서 적극적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천 주구에 회천 도시 첨단 산업단지도 조성해서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성공하게 된다면 양주역에서 회천역까지의 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이던 시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번에는 안기영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 지역인 은연면, 남면, 광적, 또 백석, 장흥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고 또 현재 학교의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고 어린이집의 원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석지구는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할 때 보상을 매듭 지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고 또 백석지구도 사업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또 제대로 된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당연히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택지 개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부 지역을 그동안 너무 방치했지 않는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선 시켜줬더니 큰 선물 줬는데 그것이 헬기부대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만큼 서부 지역의 우리 주민들께서 서부 지역 낙후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석지구를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에도 좋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39번 국지도 지금 선형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2차선 도로입니다. 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저는 확대해서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교외선 중단된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빨리 재개통시키고 이 교외선을 수도권 순환전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도 10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통질문 세 번째는 장애인 사회 참여 관련 내용입니다. 양주시의 등록 장애인은 양주시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숫자는 단순히 복지 지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의 부담이 되지만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다면 우리 시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은 안기영 후보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장애인 부모의 활동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보육과 교육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부모들에 대해서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재활작업장에서 만든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매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환경공단에서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계약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 생산실에서 만든 그런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장애인들이 만든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해줘서 장애인들의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장애인 부모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정성호 후보자 2분 이내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양주시가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양주로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와 도나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경기 도립 장애인 학교인 도담학교를 개설하는 데 결정적인 제가 역할을 했었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개설했습니다. 양주시의 많은 장애인들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들을 비롯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주 시민들께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립생활의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소득 하위 70%의 중증 장애인들에게 전체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와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맞춤형 장애인 활동 지원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만 됩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실질적으로 내실화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교통수단의 전국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장애인들이 건강과 일자리를 위한 건강타운들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경기북구 장애인 종합복지지원센터를 준비 중에 있는데 적시에 개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양주시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적시에 개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양주시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재활 서비스 센터도 저희도 준비 중에 있고 적시에 개소할 수 있도록 적극 예산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장애인들만을 위한 장애인 체육관 건립이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장애인들이 자활, 자립, 또 재활하려고 하면 그들을 위한 장애인 자립 체육관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들에게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상대 후보자가 보충 질문을 하시면 보충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 질문 시간은 1분, 보충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첫 번째 개별 질문은 기호 1번 정성호 후보자에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양주시 교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옥정역까지 확정되어 있는 7호선 노선이 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를 복선화해야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충분한 배차 시간 확보 등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답변은 정성호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전철 7호선이 복선으로 설계되지 못하고 단선으로 설계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차, 2차 복선으로 신청해서 예타가 탈락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단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호선 사업의 신속한 완결입니다. 옥정 입구까지만이라도 빨리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말에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우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단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 역사가 두 곳이 돼 있고 신호장이 두 곳이 돼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18분 내지 10분 정도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8량의 차량을 배치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옥정, 회천 인근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포천까지 연장되었을 때 포천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 소유가 증가되었을 때는 이에 대비해서 복선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선화에는 대략 한 3, 4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복선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조기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정이나 양주 신도시 시민들의 염원인 조기 개통에 전력을 다하고 조기 개통 이후에 포천이나 인근의 수요를 보아서 복선 전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고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반드시 적기에 마무리해서 복선 전철 역시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기영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성호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겠습니다. 예, 우리 정성호 후보께서는 먼저 두 번의 예타를 실패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예타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예타를 할 때 처음에는 여기 4개였죠. 여기 4개를 2개로 줄였고 복선을 단선으로 줄여고 어떻게든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겠다는 이런 취지로 그 계획을 이렇게 축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하철을 끌어야 되겠다. 다른 지역의 신도시들은 이미 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다 들어오는 지하철을 우리는 계획을 잘못 세워버렸기 때문에 이 늦게 들어온 이것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역도 줄이고 복선도 단선으로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단체가 그 겨울에 총동원했는데 안기영 후보님 말씀을 알았고요. 이제 안기영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정성호 후보자
답변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호선 전철 유치는 양주 시민들의 수건이었고 고급 시민들을 비롯한 특히 고급의 신도시 카페를 비롯한 시민단체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건 국회의원인 제가 혼자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양주 시민, 특히 고급 주민들, 신도시 카페 회원들, 그리고 옥정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 그리고 양주시청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1차 예타가 사업성 부족으로 실패했을 때는 바로 사업을 변경했어야 됩니다. 3차 예타도 마찬가지로 복선으로 추진되었지만 상황에 맞게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즉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실시하지 않고 처음부터 제대로 현실에 맞게 사업 통과를 위해서 조정을 했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7호선이 개통되지 않았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맞게 저희가 우리 시민과 함께 시 공무원들과 노력해서 조정해갖고 7호선 정장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7호선 종점이 장거리 사거리입니다. 옥정 주민들이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계는 옥정까지 출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 문제 때문에 사업비 추가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개통 전에 옥정 방향으로 새로운 출구를 내서 옥정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안기영 후보자에게 드릴 개별 질문은 양주시 교육 환경 개선 관련 내용입니다. 양주시는 삼순고를 양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명문고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여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을 받았고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여 명문고로서의 발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양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양주고등학교가 원래 삼순고등학교에서 교명을 변경해서 양주고등학교로 변경하고 또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이 돼서 5년에 이어서 또 연장이 또 5년이 돼서 10년 동안 자율형 공립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성과는 매우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가장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조국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입시를 바로잡고 희망사다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양주 지역에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또 입시 전문 컨설팅사와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에게 입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를 위한 교양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조국 부부와 같은 부모를 두지 않고서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밀 학급을 해소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고읍지구의 덕현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2.7명입니다. 양주시 평균이나 경기도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읍 지역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성호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안기영 후보에게 보충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양주시가 지난해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을 활성화시킬 어떤 그런 보관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부가 향 지정하는 그 미래 교육지구로 발전시킬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은연 남면 장광적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해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특히 옥정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의 정상 개교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옥정 6초등학교가 2022년 개교 예정인데 경기도와 중앙부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정 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이 이 옥정 6초의 개교 문제인데 적게 개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질문을 받은 안기영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질문을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혁신학교 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양주 지역은 우리 양주고등학교처럼 지역에 좀 우수한 고등학교가 좀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 여러 가지 양주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교육 도시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보고 이사를 옵니다. 그만큼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읍 지역에 지금 중학교가 이렇게 과대학교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다가 이제 선거가 되니까 또 신설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좀 선거를 의식한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교육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양주시 예산의 한 180억 정도가 교육 관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180억 원을 잘 활용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로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우리 양주시를 교육도시 또 명품도시로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정성호 후보자에게 드릴 개별 질문은 헬기 부대 운영에 따른 민원 해결 내용입니다. 광정면 간암리 소재 부대의 헬기 기동과 작전에 따른 소음으로 민원과 안보 측면에 있어 민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 안보는 국가가 또는 국민이 동의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히 그중에서도 광적 면민들께서 당한 고통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국가는 국민들이 당한 그러한 안보를 이유로 해서 당한 고통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 될 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의 동의가 없는 헬기 부대 배치는 원칙적으로 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성호 양주시장은 주민 동의 없는 헬기 부대 배치에 대해서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민 동의와 피해 최소화를 방안을 만들라고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5월에 민관군 협의체가 만들어졌었고 거기에서는 소음 환경 영향 평가 실시 후에 민관군 협의체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두 번째는 주민과 합의 전까지는 헬기 부대 배치를 보류하자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헬기에 대한 소음 영향 평가가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제가 공동 발의해갖고 군 소음 보상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비행기 등 소음 방지와 보상이 법적 근거라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서 광정 면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헬기 부대 배치가 국방개혁 2.0 추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국가 안보라는 측면과 광적 면민의 이익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를 도출한 후에 군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헬기 운항 경로 고도 조정 문제, 휴일 야간 운행 최소화 문제 등 주민분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있는지 요구할 것이고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우리 광정 면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 안기영 후보자는 정성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1분 드립니다. 예, 광정면의 헬기부대 배치는 주변에 주택이 산재해 있고 또 앞으로 광석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헬기부대를 배치하는 것은 소음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헬기부대가 배치되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다면 그건 그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집권 여당에 그 중진을 뽑아줍니까? 이런 문제를 힘있게 해결하라고 뽑아주는데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시위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그런 전시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예. 이 질문에 대해 정성호 후보자는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안보정당이라고 그 자칭하는 우리 미래한국당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부대 이전 문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헬기 부대의 그 광적 배치는 국방개혁 2000년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산재된 헬기 부대를 집결시키는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시민들도 알다시피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고 특히 적의 전차 부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어떤 작전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측면에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결단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주시나 정치권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광정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광정면민에 발생한 그 최소한 피해라도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된 광석지구를 빨리 조기에 개통시키고 조기에 착공시키고 39번 국지도 광적 장간의 도로를 빨리 적기 개통시켜 갖고서 광적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광적 면민들의 오랜 수건인 종합복지센터를 건설하고 광적 구도심을 관통하는 우거천 환경을 정비해서 광적 면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안기영 후보자에게 드릴 개별 질문은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내용입니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SRF 발전소 2곳이 양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남면 경신리에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을 다량 배출하게 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폐쇄나 이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다수가 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후보자는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경영지원본부장을 해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양주 지역은 굉장히 그 대기 환경이 좋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런 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문제인 것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도 반대 결의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기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 북부청이 또 발전 허가는 산자부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양주시청은 사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화력발전소가 추진되는 것을 또 몰랐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정성호 후보와 또 그 이성호 지금 시장께서는 같은 당의 소속 정당이 같은데 또 이런 것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또 정 후보께서 고체 연료 사용 금지 구역 지정 추진 및 발전소 건립 저지를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지금 추진된 2개의 이 화력 발전소는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 정성호 후보자는 안기영 후보에게 보충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안기영 후보도 아는 바와 같이 이 고체연료 발전소 설립 허가는 산자부 허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국회의원에게 이걸 이야기할 리가 없는 거고 양주시에도 통보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나 시민들
이 건립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가 나중에 이게 알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양주시에서는 시민이 원하지 않는 고용연료 발전소 설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 양주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양주시의 다수당 의원인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해서 반대 결의안을 발표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인데 저희 역시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다만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얻는 과정이라든가 경기도의 고용연료, 양주시의 고용연료 사용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 안기영 후보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안기영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아무리 이 발전소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 사용 허가권은 또 우리 양주시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사용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설치는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왜 이런 그 화력발전소가 설치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화력발전소 건설은 지금 현 정권의 그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원전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탈원전 산업 그리고 해외에다는 원전을 수출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한 에너지가 그 원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념에 치우쳐서 이렇게 화력발전소를 지어대면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가 나쁜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지어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이 정책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책 검증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공약 발표 후에 후보자 간 질문, 답변, 그리고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당 공약 발표 시간은 2분, 질문 시간은 각 1분, 답변 시간은 각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럼 기호 1번 정성호 후보자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선거에 임하면서 발표한 공약은 각 가정으로 배부된 그 선거 공부를 꼼꼼하게 살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안기영 후보의 공약을 비교 평가해서 어떤 후보가 제대로 된 공약을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약을 만들었는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중점 추진 사항과 21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국민의 의료 건강권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건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갖고 공공 거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협의해서 옥정동의 의료부지의 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갖고 반드시 경기도 도립 공공 의료원을 우리 양주 지역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주의 지역 균형 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각 읍면동에 읍면동별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인구가 적어 복지 취약시설이 부족한 백석, 광적, 은현, 남면, 장지역 등 읍면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복지센터를 건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복합화해갖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 쉼터, 청년 창업공간이라든가 여성 지원시설들 또 체육시설들 등을 각 읍면의 특성에 맞게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인 전철 7호선 조기 개통을 적극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 옥정 중심 상가까지 중심 부분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양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주 테크노밸리, 은남 산업단지, 양주 역세권 개발 이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조기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정성호 후보자 공약에 대해 안기영 후보 개별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양주 테크노밸리 그리고 첨단 융복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직 이르기는 합니다만은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지 묻고 싶고 이런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첨단 융복합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에 산학연 클러스터 중에서 산학연 중에서 연구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고 광석지구 백석 도시 개발을 재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이를 추진하지 않으셨는지, 지금 서부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왜 10년이 넘도록 추진하지 않으셨는지, 너무 LH에 끌려다닌 게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 정성호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테크노밸리는 추진함에 있어서 이미 경기도와 양주시에서 기업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다수의 기업들이 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희망했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산업단지 지정도 승인받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선제적으로 기업 유치단을 만들어 갖고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에는 이미 섬유소재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연구시설들이 있습니다. 또한 섬유센터에 특화된 여러 가지 지원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합쳐서 양주시에 있는 여러 대학들과 종합해갖고 또 외부에 있는 명망 있는 대학들, 또 연구소와 협력해갖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지구가 중도에 사업이 사실상 포기됐던 가장 큰 이유는 수요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안기영 후보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 포기되었던 39번 국지도입니다. 39번 국지도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광석지구에 새롭게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광석지구에 연결될 수 있는 39번 국지도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서부 외곽도로들을 착공하게 되면 반드시 수요를 만들어서 광석지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안기영 후보는 정성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립니다. 참 우리 정성호 후보께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하고 이 39번 국지도는 벌써 아마 20년 됐죠? 지금 추진된 게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간합 상수간 지금 4차선 공사하는 부분도 물론 그 뒤에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성호 후보께서 수고를 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계획 위반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벌써 한 2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인데 모든 것을 혼자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당이 다르면 협조를 서로 안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다르더라도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는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 종합병원 유치는 물론 도립병원은 서민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정성호 후보는 안기영 후보에게 보충 답변할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39번 국지도나 지역의 도로 인프라 사업은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양주시청의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했고 또 그렇게 일할 수 있게 우리 양주 시민들이 강하게 열망하고 응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적절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병원 문제는 맞습니다. 양주시에서도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양주시의 인구 규모라든가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대학병원들이 들어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미 의정부에 카톨릭 대학의 성모병원이 있고 또 을지대학의 을지병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 분류가 사실상 힘든 대학병원 유치보다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준종합병원에 준하는 또 대학병원에 필적할 수 있는 거점 의료원을 만드는 게 공약이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서 양주에 경기 도립 거점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규모는 상당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경기도에 설치된 보건소 수준의 의료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설치를 여기가 추진하고 있는 도립의료원은 준종합병원 내지는 대학병원에 필적할 만한 거점병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토론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토론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호 2번 안기영 후보자의 공약 발표 차례입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양주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10대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보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우리 GTX C 노선의 양주역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양주 시민의 70%가 양주역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양주역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의정부로 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양주역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외선의 재교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옥정 구간,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옥정 구간을 포천선과 분리해서 우선적으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섬유산업의 섬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55개 국가전략산업이 지정이 됐는데 우리 이 경기 북부는 섬유산업이 전국에서 제일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영유아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맞벌이를 하면서 애를 키워보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애 키우기가. 그래서 저는 영유아 보육을 확대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저출산 정책으로 수십조를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획기적으로 영유아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안기영 후보자 공약에 대해 정성호 후보자 개별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예, 그 GTX 양주역 정차 가능하다면 좋습니다. 저도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덕정에서 양주역까지 8km 정도입니다. 일반 전철은 80km 정도, 시속 80km가 평균 속도인데 고속철도는 180km입니다. 이 8km 구간을 180km로 달렸을 때 어떤 문제점을 좀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양주역 정차를 하게 되면 1호선을 감차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일반 시민의 피해, 또 강남이나 수원까지 가는 도착 시간의 지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옥정 구간을 별도 분리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분리 추진했을 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섬유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국가 전략 산업 지정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가 전략 산업 지정에 실패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후보가 정부의 그 발표를 좀 잘못 이해해 갖고서 나온 것 같습니다. 시군의 전략 산업을 지정한 곳이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 같습니다. 안기영 후보 1분 30초 안에 답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 GTX 신호선의 양주역 정차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제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 양주역 정차는 그 창동과 강원대역이 3.7km입니다. 그런데 양주하고 의정부 구간은 4.2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상 문제가 전혀 없고 또 이 도봉산역부터 그 대심도로 오다가 의정부 우리 양주 구간은 기존 노선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우리 양주에 정차하는 것 외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제가 전문가들과
최종 내는 결론이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정성호 후보께서 국가전략산업에 제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성호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2019년 1월에 발표한 국가전략산업 55개 사업이 확정 발표됐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올리질 않았어요. 이제 우리 포천선에 예타하고 아마 수원 쪽에 사업 두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 이 경기 북부의 섬유산업은 아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전혀 관심이 없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성호 후보 보충 질문할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재원 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법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2019년 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년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역 국가 전략 산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역 사업 중에서 장비 예산 지원이라든가 60억 이하의 장비 예산 등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국가전략산업지원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 대상도 광역시도가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처음부터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보께서 202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내용과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다시 확인해 주기를 좀 당부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안기영 후보 답변할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정성호 후보께서 아직도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은 아까 수도권은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성호 후보께서는 법률가이시면서도 국가균형발전법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우리 적경지역은 특수상황지역으로, 특수상황지역은 이 발전 계획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계획 자체를 제가 경기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사업을 올렸다고 제가 들었고, 제가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가 재원 마련 대책에서 물으셨는데,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예산을 작년 신생아 수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한 6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출산수당을 2천만 원을 주는 경우에. 그런데 이 출산수당은 시군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아마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제가 조금 인상이 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에 따라서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50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저출산 대책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 후보들의 성의 있는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께 앞선 토론이나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기회를 후보자당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이란 무엇입니까? 지역의 수번 사업을 해결하고 예산을 끌어오며 입법으로 지원하는 시민의 일꾼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성과가 검증된 유능한 일꾼을 선택해야 합니다. 출마를 위해 선거 직전에 양주로 이사온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중한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정성호, 양주 10년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제 수조 원 예산을 제대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정부를 움직일 힘과 인맥이 있고 예산과 행정 절차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저 정성호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초선 때 경원선을 개통시켰고 재선 때 7호선, 3선 때 GTX를 끌어왔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교통 현안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 묻습니다. 예산도 정성호입니다. 양주시 국고보조금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열악했던 양주시 재정 규모가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정성호를 선택해 주시면 양주를 명실상부한 경기업구의 중심으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는 양주가 교통, 산업,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양주의 가치를 확실히 올려 양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가와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4월 10일과 11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일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가까운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대한민국과 양주의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입니다. 주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안경 후보자께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양주시를 변화시킬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는지 아마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선, 4선, 5선? 그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대한민국과 우리 양주시를 발전시킬 비전과 목표와 전략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성호 후보께서 저를 비난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양주시에 LG 패션 공장 협력회사, 물론 협력회사로 형태였지만 LG 패션 공장도 유치해봤고 경기 섬유종합체센터도 유치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양주시를 위해서 일도 해보고 또 각종 민원도 해결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정 후보께서는 20년 전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출마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 3년의 경제 실정과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 선거입니다. 또한 우리 양주의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다른 도시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양주는 낙후되고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양주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양주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양주 시민의 시민의 재산 가치를 올리는 것이지 국회의원 자신의 재산 가치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자신의 재산을 늘릴 것인가, 양주의 가치를 올릴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저는 진정한 양주의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바꿔주십시오. 바꿔야 삽니다. 바꿔야 발전합니다. 예. 새로운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양주시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